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물론 충분한 가치 있는 삶이죠. 하지만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면 간절히 임하는 노력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만나서 더 큰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자신의 사명감으로 농촌의료 현실을 바꿔나가는 위상양 장수근 보건의료 원장과 함께할 텐데요. 이 봉사를 통해 더 빛나는 우리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수근 보건의료원장 유상양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원장님. 원장님하고 우리 지역의 인연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고향이 근데 우리 지역은 아니잖아요. 예, 고향은 전라남도입니다. 예. 대학교까지 광주에서 졸업을 했고 예. 그 사회 첫 발을 디딘 것이 71년도에 예. 군 제대 후에 그 장수군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 인연이 이유가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의사 시험을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려고 여권을 내리라고 보니까 그 당시에 무이촌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많아서 그 당시 때 행정으로는 6개월 이상을 무이촌에 가서 근무를 해야 여권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장수를 보건소장으로 가게 된 첫 동기가 됐습니다. 아, 그때 첫 단추가 꿰진 거군요. 사회 첫 발을 디뎠고 지금까지 제2의 고향처럼 생각되는 것이 장수가 그렇게 됐어요. 야, 그러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장수근 우리 원장님으로 오시게 됐고 아무튼 그 당시 때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 생활을 전북에서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생활이 좀 어땠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정말 장수는 그 의원이 나이가 많은 그 할아버지 때 대정도로 되신 분들이 의원이 장수군하고 읍내하고 장계면하고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 외에는 의료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년 동안을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1년 근무한 동안 그 지역 불악을 소위 그 무이촌은 무이촌이었지만 또 도로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로 있는 곳은 비포장이었고 나머지 보통 불악은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길만 있어서 걸어서 순회 진료를 근무하는 동안 1년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고, 대단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또 계시고 임실군 우리 원장도 하시고 또 원광대학교 외래 교수님도 하시고 또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셨어요. 국제 로타리 총재도 하셨고 우리 지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들을 쭉 이어오고 계십니다. 역시 전라북도가 무이촌이 전라북도 자체가 무이촌이 많아서 그 당시에 그 봉사단체가 그 소위 로타리가 있고 라이온스가 있고 와이스맨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에 제가 근무하는 도중에 그 봉사단체와 함께 무이촌 순회 진료를 제가 많이 다녔어요. 그때 당시 그것이 인연이 돼서 로타리 회원이 제가 돼가지고 지금 79년도부터 제가 그 로타리 클럽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5년간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곳곳에서 우리 원장님만의 발자취를 참 잘 남겨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장수가 더 각별한 지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장수군 보건의료원장도 4번째 이렇게 맡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도합 몇 년 정도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71년도에 첫 발을 디딘 뒤에 임실 의료원장을 6년 2개월을 했습니다. 유상양 내과를 18년간 하다가 이제 그 접고 임실에서 그 의료원장을 구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그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6년 2개월 하는 동안에
장수군에서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이가 있어가지고 네. 자꾸 이야기도 주민들도 그러고 군수님도 그러고 그래갖고 꼭 와달라. 예, 그래서 중간에 소위 여기 임시를 그만두고 이직을 한 거예요. 가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지금 시작을 한 것이 예. 네 번째 갔는 중간에 한 1년 어디 요양병원에 이제 근무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네 번째를 갔는데 네. 지금 도합 장수군만 해서 14년간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사실 장수를 갔을 때만 하더라도 아니 어차피 나의 고향은 전남이고 장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남이고 하니까 이렇게 장수군하고 이렇게 인연이 깊게 될 줄은 뭐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원장님도. 그러니까 예전에 첫 발을 디뎠던 그런 원장님의 마음과 지금 장수에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원장님의 마음과 장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의무사항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는 몰랐지만은 그래도 의무사항이었지만 제가 참 의사로서 무의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까 순회진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각 부락마다 안 다닌 곳이 없이 제가 정말 순회진로 다녔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딱 또 묘하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어요.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는데 예. 열심히 해가지고 새마을 유공표창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수한테 제가 저는 이제 미국 갈 사람이니까 이게 상장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 오래 할 사람을 좀 주시죠. 그래, 당신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참 군에서 도에서 추천해가지고 그 새마을 유공표창을 받는 그런 것이게 됐었는데 그만큼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의무사항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정말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의사로서 뭐 히포크라테스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도 물론이지만 제 자신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허락하는 한 장수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원장님. 네. 아무튼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뭐 장수군에 계신 우리 국민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시겠어요? 다 아프면 지금 의료원으로 가실 테니까. 나이가 많이 먹어서 80세 가까이 된 사람들은 거의 알고.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28세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다 제 이름을 알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14년 지나다 보니까 어지간한 분들은 거의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알죠, 다. 저는 모르지만 어디 길거리 가면 다들 모두 원장님 오셨냐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참 한 일은 별로 없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알아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제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당시에 장수에 첫 발을 떼었을 때가 28, 28세였고 지금 혹시 이렇게 82살입니다. 그 60여 년간의 세월을 그러면은 그 의사로서 또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참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해 주시고 또 존경심을 또 받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현재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당시에는 뭐 무의촌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좀 현실이 안 좋았고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습니까? 혹시 어떤 환자한테 가야 되는데 뭐 너무 뭐 상황이 안 좋다든지 뭐 환경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면 그때의 어떤 장면들이 좀 더 생생하게 들려올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의원이 조그만 의원이 둘이 있었고 보건소장 할 때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사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 뭐 큰 수술이랄지 예를 들어서 중환 환자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댔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전주로 이제 후송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 도로도 좋아졌고 또 의원급들이 병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옛날하고 비하면 천황지차죠. 맞습니다. 천황지차인데 이제 그래도 전라북도에 지금 보건의료원이 이 보건의료원 자체란 말이 보건소하고 의료 시설을 갖춘 병원하고를 합쳐서 이렇게 해갖고 보건의료원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이 전라북도에 장수, 임실, 순창, 무주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많이 있진 않네요. 네. 저희 보건소에다가 의료 기능을 강화를 해서 보건의료원으로 고쳐가지고 이름을 해서 이 4군데가 지금 있는데 그래도 그 당시하고 비교하면은 좀 천황지차로 많은 발전을 한 거군요.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조성돼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원장님의 그 당시에 스펙으로 보면 개인 병원 차렸으면 사실 더 그 개인 병원을 물론 이제 하셨지만 더 잘 이렇게 키웠으면 더 병원이 더 크게 될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도 더 잘 벌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사실은 이제 그런 삶과는 좀 다른 삶을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좀 공공의 영역에서 내가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종교는 제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 도타이 활동하면서 봉사하고 종교적인 면에서 봉사 이런 것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히 공적인 면에서 개인 생활보다는 거기에 활동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많이 하게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공적인 생활을 좀 해도 될 것 같다. 그건 또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또 원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공직 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개인 병원 하실 때 하고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과 또 공공의료원에서 또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다르든가요? 이렇게 처음에 저는 이제 원장 직분이라는 게 이제 보건의료 원장으로서 직분이 있고 가다 보니까 임실 가서 처음 딱 보니까 환자가 많은데 의사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 직분은 원장대로 하고 제2내과를 개설을 했어요. 일부러? 제가 그래갖고 제가 직접 환자를 많이 보게 됐죠. 임실에서도 그렇고 장수에서 지금도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이내과를 개설해서 환자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오로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더 진료를 더 빠르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찾은 장수여서 그런지 장수에서 쓴 원장님의 행보가 정말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건립부터 전북대학교 병원과 연계해서 무료 진료 또 수술도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도도 시설도 새롭게 갖추기까지 그 과정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돌이켜봤을 때 그 과정은 참 어려웠지만 원장으로서 이것만큼은 참 시도하길 잘했다. 이런 제도는 참 좋았다라고 생각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협소하고 그래서 좀 계획을 세웠어요. 임실의료원 신축을 계획을 세웠어요. 와, 큰일인데요. 6년 2개월 있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복지부에서 보건의료원 신축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와, 예산까지 확보하셨어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의료원이 있는 그 땅을 제가 매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장수에서 자꾸 그래서 장수를 가게 됐어요. 장수를 가서 봤더니 임실의료원보다 장수가 더 시설이 더 넓고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제가 이제 정말로 혼신임을 다해서 복지부를 10번 이상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했더니 뭐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흰머리가 좀 났어요. 흰머리가 나가지고. 그게 복지부에서 제가 자주 다니니까 머리 하얀 노인이 저렇게 열심히 있다고 그러면서 복지부 직원들이 다 얼굴을 알아볼 정도가 됐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정말 집요하게. 거시기를 장수 의료원을 신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심혈을 다해서 보건의료원 건물을
네. 완성을 하게 됐어요. 완공을 하고 와. 나니까 모든 지역에서 진짜 벤치마킹으로 와서 보고 네. 또 여담입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예. 감사가 왔어요. 아, 그럼요. 감사가 한 1시간 보고 네. 소유자 볼 거 없다. 아, 너무 깨끗하고 투명하고 잘 지어져서. 아주 운영이 잘 돼 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남는 것은 보건의료원을 설계도 제가 거의 했고 아, 그래요. 예. 아. 직원들 의견을 다 사용할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하다못해 이게 저기 꼬지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이런까지 세심하게. 직원들 의견을 중시해가지고 와. 설계를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관공서 건물이라는 게 보통 페인트 칠하고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장수의료원은 뭐 나무 실크 인테리어. 벽지. 네. 실크 벽지. 실크 벽지를 사용하고 예. 또 이제 입원실은 노인들이 되게 따뜻한 소위 맞아요. 지지를 침대보다는 그걸 네네. 이좋아하잖아요. 네네. 바닥을. 맞아요. 그래서 바닥은 온도를 깔고 그다음에 침대는 침대대로 또 들여놓고 이제 본인이 사용할 때 편하게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완공을 해서 잘 지었다. 그렇구나. 이거 어떤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 너무 잘하셨는데요, 원장님. 네. 예. 아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장님께서 지역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그리고 그 전에 국민들하고 그러한 대화와 그런 관계성과 소통이 없었더라면 그런 건물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의 특성과 또 나이대에 맞는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만들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정말 벤치마킹 할 만하네요. 예. 예. 복지부에서 또 추천을 해가지고 예. 많이 왔어요. 그렇군요. 타도에서.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그 원장님께서는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경영하고 또 이 정도까지 또 연차가 쌓이면 진료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분들이 하게끔 하고 또 다른 업무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료를 계속 하고 계신 이유는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직업이 의사고 예. 또 내과 전문의로서 의사가 있어야 될 곳은 환자 곁 아닙니까? 그건 맞죠. 그래서 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제가 한 90세까지는 환자 곁에서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네. 예. 또 다짐을 또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좀 다짐을 하고 있어요. 건강 관리 정말 잘하셔서 예. 좀 힘드시겠지만 100세 이상 때도 더 이렇게 진료를 그러면 더더욱 더 좋죠. 예.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환자 수도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하고 또 대화를 나눴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혹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너무나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좀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환자 한 분이 이제 저녁에 예. 갑자기 심근경색 증상이 아이고, 왔어요. 세상에나. 예. 그래서 곧 이제 심근경색이 가장 응급 환자 중에 한 사람. 근데 그때가 아마 새벽 1시쯤 됐을 겁니다. 예. 그거는 거의 소위 토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1시 됐으니까 이제 일요일 날입니다. 그러네요. 일요일 날 새벽 1시인데. 예. 그래서 가서 전화 와서 가봤더니 완전히 심근경색 증상이 얼굴이 새파래서 거의. 그래서 예수병원에 응급실에 우선 가서 예. 거시하고 치료를 해봤더니 심근경색이 왔어요. 근데 그 시술은 그 당시에는 예수병원 할 수가 없어요. 대학병원만 딱 한 교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걸 전화를 제가 했어요. 예. 전화해가지고 이리 가니까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데리고 가서 예. 심장에 예. 혈관이 막힌 예, 맞습니다. 증상이 생긴 그걸 시술을 해서 예.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거 벌써 몇 년,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예. 그런데 그 환자가 얼마나 응급이었냐면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숙관에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시술 끝날 동안 기다리다가 예. 한 사람 그 심근경색으로 오는 환자가 시술을 못 받고 죽었어요. 그 병이라는 게 그렇게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참 그분이
살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직접 가가지고 환자를 데리고 병원 또 의사한테 교수한테 잠자고 예. 있는 의사를 예. 그날 사실은 그분이 의사가 없었으면 그것도 안 되죠. 맞아요. 다행히 그 천우신조로 맞아요. 그렇게 해서 네. 한 것이 가장 이제 남은 것이고 또 환자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각박한 세상이 되었지만은 우리 장수군에 있는 환자는요 참 순박해요. 장수 군민들이 순박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금연 운동을 열심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은 담배 네, 피는 네. 사람들 못 피게 하고. 예. 자, 술 자체는 조금 먹으면 예. 보약이지만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연, 금주, 절주 이것을 권장을 하는데 예. 환자들이 금연에 성공했다고 집에서 진 상추를 뽑아가지고 와서 맛바라든지 예를 들어서 따쏴. 따숩다 그런 것을 참. 네. 모두 와서 그렇게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참 네. 마음속으로 참 아이, 의사가 되기를 잘했다. 원장님도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그렇게 예. 캠페인도 펼치고 예. 또 이렇게 집도했던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목도하셨을 때 얼마나 참 그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 얼마나 참 뿌듯하시고 보람을 느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우리 환자들을 맞이해 오셔서 그런지 대통령 근정 포장 포장. 예, 엄청납니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 상이라는 게 대단한 상인 거고 어깨가 굉장히 좀 무거워졌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사실은 이 공무원으로서 그 훈포장을 받는다는 것은 예. 참 아주 그것이 영광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그렇게 훈장을 받다 보니까 예. 포장을 받다 보니 사실은 도청에서 대통령 표창으로 상신을 했어요. 예. 그런데 복지부에서 품격을 더 높여가지고 포장으로 아 오히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건 앞으로 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예. 하라는 그런 그 격려의 뜻도 있고 어떤 면은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님은 그러면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원장님? 이렇게 건강하게- 80이 넘은 예. 예, 그 원장님이시지만 아주 건강하게 지금도 집도를 하고 계시고 진료를 보고 계신데 저 너무 궁금해요. 환자들한테 제가 이런 어디 건강 강의를 가서 그런 것을 말을 권해요. 예. 말 끝날 때 강의 끝나고 나서 일시백신만을 외칩시다 하고 끝내거든요. 예. 그 일시백신만 하나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면은 첫째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하고 10 10번 이상을 크게 웃고 오. 100자 이상을 쓰고 쓰는 것도 중요해요. 쓰는 정신 건강에 중요해요. 정신 건강에. 일기 쓰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천자 이상을 읽고 읽는 거. 글을 읽고 왜냐면 글, 내가 사고를 할 수 있는 계속 좋은 사유에서 글을, 머리를 예, 활용하는 거니까. 많은 10,000보 이상을 걸어라. 이렇게 제가 건강 강의 끝난 뒤에 네. 전부 다 일시백전만. 외칩시다 해갖고 항상 지금 그래 왔어요. 저도 꼭 지키겠습니다. 일시백전만.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항상 이제 응급의료 환자들도 같이 또 늘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또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디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못 가시겠어요, 원장님? 이제 젊어서 여행도 건강했을 때 젊어서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렇습니까?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여행은 이제 예. 힘들고 제가 참 제가 공직 생활을 지금 22년을 넘게 공직 생활을 했거든요. 의료 원장만. 근데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 전에는 병원 개업하고 있을 때는 제가 예. 1주, 2주를 외국 여행을 다녔어요. 병원 다른 의사한테 맡겨놓고. 그럴 수 있죠, 이제. 예, 그랬는데 예. 공직 생활하면서는 제가 휴가라는 것을 안 가봤어요. 공직이라는 예, 휴가를 안 가서 예. 직원들이 원장님은 왜 그렇게 휴가를 안 가시냐고. 예. 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공직이라는 자리가 참 네. 사람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또 요하게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네. 원장님이 또 그러한 책임감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니까 어려운 의료 현실에 답답하시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에 또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서 많은 또 환자분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일선에 있는 또 의료진들도 사실 뭐 버거운 거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많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좀 어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직접 제가 지금 원장으로서 의료 원장으로서 경험하고 있는데 예. 저희 장소 의료원에도 의사 2분이 지금 차출을 당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공보이들이 지소에 한 사람씩 있어야 될 공보이가 한 사람이 3군데를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응급실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차출된 의사 공보이 숫자 자체도 부족하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참 차출을 당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제 업무 아닌 다른 일을 많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외래 진료도 폐쇄를 하고 있고 인력이 안 되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이건 국민은 물론이고 의료인 자체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부와 의료인이 대화를 해서 명령식이 아닌 합의점을 도달해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니까 국민이 해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 애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함께 온 동료들 또 후배들에게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실까요? 의과대학에 있을 때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첫 대면한 학생한테 의과대학 학생한테 의료 기술자가 되지 말고 환자를 부모 형제처럼 생각하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인수를 베푸는 진정한 의사가 되어라 이렇게 첫 강의 시간에 그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저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 자대로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의사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들한테도 건강이 첫째니까 건강하려면은 첫째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료인 중에서 몇 사람 중에서 제가 존경도 하고 그 말하는 행동에 대해서 참 좋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몇 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하면은 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파리를 지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파리에서 여기서 열차가 섰어요. 기자들이 알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특등실부터 1등실, 2등실 이렇게 지나봐요. 슈바이처 박사가 안 보여. 근데 지금 3등 칸에 갔더니 거기서 환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동하는 그 시간에도? 그 시간에도.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찌 특등실에 계셔야 될 분 여기 계십니까? 저를 필요한 곳은 이곳입니다.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 마음 이것을 좀 꼭 전달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 우리 의료인들도.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지금도 또 질병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또 환자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희망의 메시지 또 소망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환자 자신이 노력하고 생각에 따라서 기적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희망을 놓지 말고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예, 원장님께서 평생을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오신 그 발자취 저희도 가슴에 꼭 새겨서 그러한 삶으로 열심히 좀 살려고 노력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